따뜻한 봄 아침, 아파트 거실에서는 평범한 아침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4살 딸 유진이가 만화를 보며 우유를 마시고 34살 주부 정은이는 남편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커피 더 마실래? 아니야, 늦었어. 오늘도 야근이니까 저녁 안 기다려도 돼.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야. 회사 일이 바빠졌다니까 매일 잔소리 좀 그만해. 도연은 짜증을 내며 넥타이를 메고 나갔습니다. 은희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화났어? 아니야, 유진아.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신 거야. 하지만 은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졌습니다. 전화 받을 때 화장실로 들어가고 주말에도 갑자기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빨래를 정리하다가 남편의 셔츠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자신이 쓰는 향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냄새. 뭐지? 그날 저녁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2인분 30만 원. 은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과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 순간 은희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도연이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도현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은희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고 샤워 시간이 길어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새 셔츠 입었네. 아,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하지만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줘. 지금 다른 여자 있지? 뭔 소리야? 너 요즘 의심병이 너무 심한 거 아냐? 그럼 이 영수증은 뭐야?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2인분 먹은 거?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회사 사람이랑 간 거야. 중요한 거래처 접대였다고. 토요일에 접대를. 거짓말하지 마. 야, 너 지금 나를 범인 취급하는 거야? 가정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데. 도연은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은희는 4살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은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상상도 못한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유진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희의 세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은희는 자신도 몰랐던 무서운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남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제발 내 착각이었으면 좋겠어. 오후 6시 도연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오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카페, 쇼핑몰을 지나 도연이 도착한 곳은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명품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 도연 오빠, 늦었어요. 미안. 회사 일 때문에.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키스까지. 아니야. 이건 꿈이야. 하지만 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2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호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개새끼가. 그날 밤 도연은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야근했다고 했잖아. 왜 자꾸 캐물어? 당신 여자랑 호텔에서 나온 거 다 봤어.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뭔 소리야? 이것까지 봐. 사진도 다 찍었어. 은희가 휴대폰을 내밀자 도연은 잠시 당황했다가 곧 태연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나 바람 폈어. 그게 어떻다고? 뭐라고? 들었잖아. 나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널 사랑하지 않았어. 결혼도 부모님이 정해준 거였고. 은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유진이는 4년 동안 같이 살면서 유진이는 내 딸이니까 걱정 마. 하지만 난 이제 소연이랑 살 거야. 우리 이혼하자. 이혼. 그 여자 아버지가 강남에서 건물 몇 개 갖고 있는 건물주야. 나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것뿐이야.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이.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몰랐던 것뿐이지. 은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좋아, 이혼해. 하지만 유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양육권? 너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살 건데? 일도 안 하면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에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넌 경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소연이가 유진이 새엄마 해주겠다고 했어. 뭐라고? 그 여자가 내 딸의 새엄마? 유진이도 예쁜 새엄마 좋아할 거야. 소연이 돈도 많고 젊고. 그 순간 은희는 도연의 뺨을 갈겼습니다. 미친놈. 당신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야, 때리긴 왜 때려? 이래서 이혼하는 거야. 성질도 더러워서. 은희는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이런 인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절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유진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유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은희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해볼까? 하지만 은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믿었던 시어머니로부터 받을 배신이 더 큰 충격이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은희는 유진이를 데리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63세 시어머니 김순자는 언제나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동네에서 인정받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 은희야. 웬일이야, 이른 시간에? 유진이도 왔구나. 유진이가 할머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순자는 손녀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래? 뭔데? 차부터 마시고 얘기하자. 거실에 앉아서 은희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워요. 뭐라고? 우리 도연이가? 네, 20대 여자랑요. 그리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김순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은희야, 넌 어쩌려고? 저는 이혼하기 싫어요. 유진이 때문에라도 어머니가 도연이 좀 말려주세요. 그럼, 당연히 말려야지. 어떻게 멀쩡한 가정을 버리고. 은희는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자신의 편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도연이는 어머니 말씀은 들을 거예요. 그래, 내가 단단히 혼내겠어. 요즘 젊은 것들이 책임감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날 저녁 김순자는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은희는 기대감에 차서 기다렸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얘기 좀 들었는데, 네, 어머니. 은희가 그러는데 내가 다른 여자랑. 네,
맞아요. 저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요. 도연은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이 자식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은희랑 유진이는 어쩌려고? 어머니, 저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무슨 권리? 가정을 버리는 게 권리야? 은희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혼내는 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여자, 강남에서 건물 2채 가진 건물주 딸이에요. 그 순간 김순자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김순자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그래. 그런 집 딸이? 네. 그래서 제가 소연 씨랑 결혼하면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그렇구나. 은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아, 그런데 그 집에서 너를 사위로 받아주겠다는 거야? 네, 소연이 아버지께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럼 은희랑은 어쩌고? 이혼해야죠. 아, 그래. 은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그런데 그 집에서 유진이까지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야? 유진이는 엄마한테 보내야죠. 은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은희야, 분명히 도연이를 말리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김순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은희야, 그게 상황이 상황이 뭐요? 건물주 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제 남편 불륜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은희야, 어머니를 왜 그렇게 대? 현실을 받아들여. 현실이 뭔데? 김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야, 솔직히 말하자면 도연이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 거잖아. 어머니, 유진이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너도 젊으니까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잖아. 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효부로 살면서 정성을 다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어머니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은희야, 엄마도 마음이 아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 집과 우리 집이랑 비교가 돼?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파괴가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거지. 은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자신을 버렸습니다. 유진아, 가자. 우리 집에 가자. 할머니, 안녕! 유진이가 해맑게 인사하는 소리가 더욱 비참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만... 하지만 은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토록 품위 있고 도덕적인 척하던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더러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복수의 완벽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도연의 여동생 박미정이 시댁에 놀러왔습니다. 32세인 미정은 결혼 후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최근 혼자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엄마, 오빠 진짜 바람 펴서 이혼한다며? 응, 아이고, 은희 언니 불쌍해라. 그런데 그 여자가 돈 많은 집 딸이라며? 그래. 건물주 딸이래. 시누이 미정과 시어머니 김순자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마침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시댁에 들렀다가 문 밖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돈 때문에 오빠 편 들어주는 거 맞지?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에이, 무슨? 엄마도 현실적인 거야. 나도 이해해. 두 사람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은희 언니는 진짜 착해. 4년 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어. 그래. 마음이 아프긴 하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오빠가 잘 되면 우리한테도 도움 되잖아. 맞아. 그런데 미정아, 술 좀 천천히 마셔. 엄마, 나 술 잘 마셔. 캐나다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마셨어. 미정이 점점 더 취해갔습니다. 엄마, 근데 우리 진짜 운 좋다? 오빠가 돈 많은 집 사위 되면 조용히 해. 누가 들어. 누가 들기는 은희 언니 집에 갔는데. 그런데 엄마, 이렇게 돈 생기면 예전 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무슨 소리야? 엄마, 나만 기억하나? 내가 중학생 때 김순자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미정아, 술 그만 마셔. 왜? 나만 기억해? 우리 엄마 옛날에 동네에서 사기치고 도망쳤잖아. 은희는 깜짝 놀라 귀를 더욱 기울였습니다. 미정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에이, 뭐? 다 옛날 일인데 그 돈으로 지금 집 장만한 거 아니야? 그만해. 엄마, 그때 동네 사람들 돈 얼마나 많이 떼어 먹었어? 몇 천만 원이었지? 김순자가 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미정은 계속했습니다. 아줌마들 계모임 돈 관리한다고 해놓고 전부 가져가서 도망쳤잖아. 나 기억나? 그때 밤에 짐 싸서 이사한 거? 미정아, 제발. 그래도 다행히 시효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지? 하하. 은희는 충격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기범이었다니. 근데 엄마, 그 아줌마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 피해보신 분들? 모르지. 에이, 엄마도 참.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지. 지난 일이야. 그리고 난 그때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 피해 도망친 거잖아. 미정아, 정말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이제 오빠 덕분에 안심이다. 부자 될 수 있겠어. 은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품위 있고 도덕적인 척하던 시어머니가 사기범이었다니. 이런 일이.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배신에 이어 이제는 시어머니의 범죄 전과까지.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구나. 그 순간 은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복수심이었습니다. 줘봐. 이제 알겠어. 시어머니 당신도 과거가 있구나. 은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김순자 사기, 계모임 사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들을 버릴 차례야. 은희의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 정은이가 복수의 여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희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과거부터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 살던 동네에 대해 찾아가 동네 오래된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20년 전쯤에 계모임 사기 사건 기억하세요? 아이고, 그거.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동네에서 난리 났었는데, 어떤 사건이었어요? 김순자라는 여자가 계모임 관리한다고 해서 아줌마들이 돈을 맡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간 거야. 몇 천만 원 들고. 은희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분들 피해가 얼마나 됐어요? 한 사람당 몇백만 원씩. 전체로는 5천만 원 넘었을 거야. 그때 돈으로 지금 몇 억값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그 여자가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간 후였어. 나중에 찾아봤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혹시 그때 피해보신 분들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왜? 무슨 일인데? 사실은 제가 그 김순자의 며느리예요. 김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너 시어머니가. 네. 그런데 저희도 속았어요. 그 사실을 지금 알게 됐거든요. 세상에. 그럼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사나? 은희는 시댁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김영숙은 당장이라도 찾아가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정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며칠 후에 연락 줘. 우리 피해자들끼리 모임도 있거든. 은희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이 아내 은희입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혹시 도연이 요즘 회사에서 어떤가요? 집에서는 일이 힘들다고 하던데. 아. 그게 사모님한테 말씀드려도 될지? 무슨 일인데요? 사실 도연 씨가 요즘 여자 문제로 소문이 났어요.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고. 여자 문제요? 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빠져서 일도 소홀히 하고 있어서 상사들이 눈총 주고 있어요. 은희는 더 많은 정보를 캐냈습니다. 도연이 회사 돈으로 윤소영과 데이트하고 업무 시간에 빠져나가는 일이 잦다는 것까지. 혹시 거래처 분들도 알고 있나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소문은 빨리 퍼지거든요. 은희는 거래처 목록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남편분이 불륜을 했다고 하셨죠? 네, 증거도 있어요. 은희는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댁 재산도 조사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댁에서 숨긴 재산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시어머니 명의 재산 중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있어요. 20년 전쯤부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흔적이. 은희는 웃었습니다. 김순자가 사기친 돈으로 재산을 불린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그 돈이 범죄 수익이라면 범죄 수익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은희는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유진이를 재우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무시했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은희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타깃은 남편 박도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희는 도연의 회사 주요 거래처들에게 일제히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제목 박도현 영업대리와의 거래 관련 중요한 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현 과장의 아내입니다. 남편과 거래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메일에는 도현이 윤소연과 함께 찍힌 사진들,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녹음된 대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20대 여성과 불륜 중이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배신을 일삼는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가능할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도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박 대리, 당장 우리 회사로 와봐. 네?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이어 다른 거래처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리, 당신 부인이 우리한테 이메일 보낸 거 맞아? 이메일요? 무슨 이메일? 당신 바람 피우는 사진이랑 녹음 파일까지 다 보냈던데? 이게 무슨 짓이야?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랑 거래 못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비슷한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의 직속 상사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박도현, 이게 뭐야? 부장님, 거래처에서 전화 빗발치도 봐. 당신 때문에 계약 다 취소된다고. 부장님, 제가 설명을. 설명? 무슨 설명? 당신이 회사 돈으로 바람 피우고 다닌 게 사실이야? 아니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 처리할 거야. 부장님, 제발. 나가. 도연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큰일 났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왜? 은희가 거래처들한테 내 불륜 사실을 다 폭로했어. 미쳤네. 그 여자가 왜 그런 짓을? 소연아, 그래도 우리 결혼은 하는 거지?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아, 오빠. 잠깐만 생각해 볼 시간 줘. 뭘 생각해? 우리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빠가 오빠를 사위로 받아들인 건 오빠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어서였어. 도연은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설마. 오빠 미안해. 소연아, 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다시 걸었지만 소연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 이게 뭐야? 아, 왜 뭐가? 거래처에 내 사진 보낸 거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 아, 그거?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 배신? 나는 솔직하게 이혼하자고 했어. 솔직하게, 뻔뻔하게 하신 거지. 그럼 나도 솔직하게 복수하는 거야. 복수? 너 미쳤어. 소연이랑 결혼도 못하게 됐어. 은희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탓인가? 당신이 불륜 안 했으면 될 일 아니었어? 은희야, 제발. 나 정말 망했어. 망했다고? 이건 시작도 아니야. 도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은희는 두 번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김순자를 향한 복수였습니다. 먼저 20년 전 계모임 사기 피해자들을 모았습니다. 아주머니들,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동네 카페에 모인 7명의 아주머니들은 모두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은희 씨, 그 김순자가 정말 내 시어머니 맞아? 네, 확실해요. 세상에. 그럼 그 여자가 우리 돈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거야? 20년 동안 숨어서 살면서 재산도 불렸어요. 지금 아파트 2채나 가지고 계세요. 아주머니들은 흥분했습니다. 이런, 우리는 그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딸 대학 등록금이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 일로 얼마나 화났었는지. 은희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주머니들,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당연히 안 당하지. 찾아가서 따져야지. 맞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그런데 은희야, 넌 왜 시어머니를 이렇게? 저희 가족을 배신했어요. 제 남편 불륜을 오히려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피해자들은 단체 행동을 결의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 같이 가자. 플래카드도 만들어 가자.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리자. 그 다음 날 아침 시댁 앞에는 7명의 아주머니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기범 김순자 나와라. 20년 전 계모임 돈 돌려줘. 사기치고 도망가서 잘 살았냐?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김순자는 집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김순자, 숨지 말고 나와. 우리 돈 갚아. 20년 전 그 돈으로 지금 집 샀잖아. 양심도 없나? 사기 쳐놓고 숨어 살기만 했냐? 결국 김순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품이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희가 무슨이 아니라 당신 김순자 맞지? 20년 전에 계모임 돈 가져간. 그건이 뭐야? 5천만 원 넘게 가져가 놓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 김순자 씨가 사기를 쳤다고? 20년 전에? 그럼 지금 집도 그 돈으로 산 거야? 김순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 증거도 다 있어. 경찰서 기록도. 아주머니 중 한 명이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
20년 동안 사과 한 번 안 하고 숨어 살면서 이제 이해해달라고? 시위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저녁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20년 전 계모임 사기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찾아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순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사기꾼이었네. 앞으로는 어떻게 동네에서 살까? 김순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체면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김순자는 도현과 미정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은희 때문이야.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 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하지만 도현도 이미 회사에서 잘린 상태였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엄마, 그런데 정말 20년 전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너희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그래도 사기는 닥쳐. 다 살려고 한 일이야. 가족들끼리 서로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시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불륜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어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윤소영과도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김순자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 모임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주 집 앞에서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도연이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나 때문. 내가 바람 피워서 그런 거지. 바람 피운 건 내 잘못이지만 은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 계집애가 원래 그런 년이었나 봐. 하지만 미정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우리가 먼저 잘못했잖아. 뭐가 잘못이야? 오빠는 바람 피웠고 엄마는 진짜 20년 전에 사기쳤잖아. 은희 언니가 복수하는 게 당연하지. 미정아, 내가 그런 소리를. 사실이잖아. 은희 언니 4년 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 도현과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그 여자는 애초에 오빠를 사랑한 게 아니야. 오빠가 직장 잃으니까 바로 버렸잖아. 도현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은희 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유진이 아빠로서 책임져. 그날 밤 도현은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희야, 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나 정말 잘못했어. 소연이한테도 버림받았어. 그래서 제발 복수 그만해줘.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 은희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와서 빌면 뭐해? 이혼하자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은희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때? 20년 전 사기친 돈으로 살면서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했잖아. 그건 어머니가. 변명하지 마. 어차피 이혼은 할 거야.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 유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 그리고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거야. 시댁 재산까지 포함해서. 시댁 재산까지? 사기로 얻은 재산이잖아.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지. 도현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들 일이야. 나도 유진이랑 어떻게든 살아볼 거고. 전화를 끊고 은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당신을 꼭 지켜줄게.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없이 살아? 응, 우리 둘이서 살 거야.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엄마는 이제 두렵지 않아. 우리 둘이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은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시댁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갔고 은희는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결국 동네를 떠났습니다.
새 출발을 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후였습니다. 김순자도 동네에서 살 수 없어 아들 따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20년간 쌓은 체면과 명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희는 유진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엄마, 새 집 예쁘다. 그치. 이제 우리만의 집이야. 그날 밤 은희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배신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은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되어줄게. 창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은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신한 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았고 착했던 주인공은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